오늘 첫 소식은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 뉴스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열고 수십 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습니다.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검찰을 떠난 김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에 도움될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2년 임기보다 7개월 일찍 검찰을 떠나는 김수남 총장의 퇴임사 화두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심이 높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김 총장은 우선 우리 검찰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검찰에 자성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축사에서 국제사법 추세와 경찰의 과거까지 언급하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수사 공정성과 형사사법 국제적 추세 등의 발언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불편한 심기의 연장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이었던 김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검찰 권한의 제도적 견제와 분산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추진되면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6월 말까지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총괄하고 실무 작업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수사혁신팀이 맡습니다. 수사혁신팀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부서 설치 등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조직 및 인사제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의 영장 청구권 보유 등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 침해 및 경찰의 법률 지식이 검찰보다 부족하다는 우려 등에 대한 세부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종료 며칠 뒤에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엔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검찰 수사 책임자와 검찰국장이 꼭 만나서 술을 마셔야 했냐는 비판입니다. 수고했다고 서로 금일봉까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박가영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1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돼 사실상 국정농단 수사가 종료된 지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안 국장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인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우 전 수석과 천여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 국장에 대한 조사 자체를 안 했고 우 전 수석 부실 수사 논란 속에서도 수사팀 수뇌부와 검찰국 간부 10여 명이 모여 식사 겸 술자리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고생했다며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일봉을 건넸고 이 지검장 역시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회식 자리에 대해 주요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격려차 모인 자리이고 수사 이후 수사비를 지원한 일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의도가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영렬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돌아가면서 만나는 자리였다며 의례적인 모임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안 국장은 큰 수사가 끝나서 고생한 분들 위로 차원에서 만났는데 돌이켜보니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경력임은 관행이고 아무 문제 없다면서도 법무부는 이 지검장으로부터 받은 이 아무 문제 없다는 돈 봉투를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이슈 플러스 검찰 관련 소식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이른바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오늘 퇴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검찰이 지금 딱 그런 형국인 듯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 그리고 세월호 재수사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11일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수석들과의 오찬 자리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제대로 조사들에 진실이 규명되게끔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그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날 오전 조국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 지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익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논란이 커지자 조국 수석은 지난 주말 사이에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 즉 검찰의 재수사를 지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경위와 과정 등을 되짚어 보겠다는 거고 또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재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네, 먼저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 무산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정농단 사건 은폐, 축소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는지 등이 최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 전 남편이죠. 정윤회 문건 파동 어떻게 이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담긴 보고서죠. 2014년 말에 일명 정윤회 문건. 네. 네, 여기서는 정윤회 씨가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비서관, 청와대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과 결탁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측근 참모들은 십상시라고도 표현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는 문건 자체의 진위보다는 이제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둬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는데 두 사람은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당시 그 박 전 경정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그리고 3위가 박근혜 뭐 이런 말을 해서 아주 뭐 인구에 회자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뭐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을 덮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왜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개입은 없었던 건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 책임자였잖아요. 뭐 공교롭다면 공교롭네요, 시점이. 네.
한간에서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정윤의 문건 파동을 박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처리해서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월호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거슬러 올라가면 정윤의 문건 파동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렇게 진행된 건지 청와대가 들여다보겠다,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겠다, 그런 의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다음 날 청와대로 들어간 참모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 가보니까 단 10장짜리 업무 보고서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싹 다 비워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보고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최장 30년간을 봉인하는 등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가 어쨌든 나오기는 나올 텐데 당연히 후속 조치가 이어지겠죠, 결과가 나오면? 네, 조국 수석은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플러스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정유라 2대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학장은 카네이션 대신 징역 5년이라는 특검 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은 몸이 안 좋은 듯 검은 모자를 푹 눌렀었고 손에는 최후 진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부정 입학시키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전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이대 졸업생과 재학생, 수험생들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정유라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저는 입시 학사 비리에 몸통이 못 된다, 하늘의 맹세코 어떤 범죄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에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의혹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말한 내용들이 범죄 사실로 돌아왔다며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김 교수의 무죄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학장이 김연아 선수처럼 훌륭한 학생을 맞이하고픈 마음에 정 씨를 맞았다고 하는데 정 씨가 김연아 선수와 같은지 의심된다. 정 씨가 이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비선 실세의 딸이고 김 전 학장과 같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간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 때문이라고 김 전 학장을 질타했습니다. 김 교수의 건강 악화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병약하고 치근한 피고인이지만 우리 사회 불신의 벽을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중해야 한다며 일벌 100개를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학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류철균, 이인성 두 교수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학장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특검은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오늘까지도 진실의 상당 부분을 은폐하고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형이 이뤄진 류철균, 이인성 두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김경숙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로 잡혔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재야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대법관을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2명의 인선 절차에 착수해 법원 안팎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변호사는 김영애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 윤재윤 변호사와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입니다. 변협은 지난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김선수, 강재현, 한희봉,
조재현 변호사 4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오늘 대체복무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신도 21살 신모 씨와 장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앵커 브리핑, 오늘은 종교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고 신 씨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다.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해왔다.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해야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동부지법 판결문입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서울 남부지법 이정열 판사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오늘 동부지법 판결까지 1심에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선 다시 뒤집혀 유죄 판결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병역법 제88조 1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법익을 비교해 봤을 때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해당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당시 김경일, 전효숙 두 재판관이 냈었던 소수 반대 의견입니다. 김경일, 전효숙 두 재판관은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집총 병력 형성 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 복무의 기간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방 의무 이행의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다며 대체 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즉, 총 들고 근무하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실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대체 복무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굳이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요하고 위반하면 구속시키고 이럴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복무보다 길게 무상으로 사회복무를 하게 되면 된다는 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일단 대체복무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체복무제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 관련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윤모 사무관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사무관은 이날 공판에서 가급적 영화 상영이 많이 안 되는 쪽으로 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자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되지 못하게 할 방안을 찾으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 측에 상영 자제 요청을 전달했고 영진이 관계자가 예술영화 상영관 시네코드 선재 측에 상영 자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순직 인정 권고가 있어 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경희의 형이 지난달 재수사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주 내로 최경희의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을 사전 추첨을 통해 배부합니다. 방청권 추첨은 19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응모 장소에서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무료로 돕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변협은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변호사회 및 각 지자체 소방안전본부와 연계해 국민과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5월 15일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